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국에 깊게 빠져들어 길거리와 마트, 아파트까지도 한국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경에 이르렀길래 한국 여행을 여기로 간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바타르 델게르 교수입니다.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제 고향 몽골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없이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오랜 세월 유목민의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울란바토르는 그 옛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큰 길이나 골목길, 심지어 작은 마을 상점까지 한글 간판이 걸려 있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여 나옵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언론을 통해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몽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몽골 사람들에게 먼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학문적 교류의 일환으로 잠시 한국에서 연구할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이 신선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1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중 하나, 숨가쁘게 돌아가는 교통 시스템,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은 언어학자로서 저를 깊은 사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글날 행사에서 목격한 열정적인 모습은 저로 하여금 우리 몽골어도 이런 방식으로 보호되고 연구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지요. 몽골로 돌아온 뒤 저는 몽골 전통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실되어가는 몽골어 표현, 속담, 방언, 민요 등을 수집하고 정리해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관심을 가졌고 정부에서도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점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이내 한국 화장품과 의류 매장이 늘어났고 몽골 TV에는 한국 드라마가 정규 편성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팝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자체로는 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화 교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와 깊이였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게 우리 사회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가끔 학생들로부터 한국어 단어가 섞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과제 다 했는데요. 진짜 대박이에요. 처음엔 재미있게 넘겼습니다. 젊은 세대 특유의 언어적 유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점차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몽골어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왜 한국어로 표현하려 할까? 교내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학교 앞 작은 카페, 편의점, 심지어 약국까지 한글 간판을 걸기 시작했고 메뉴판에는 몽골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을 위한 배려인가 싶었지만 이내 몽골 사람들조차 한글 표기를 자연스럽게 읽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학과는 단연 인기학과로 떠올랐고 언어학과 학생들조차 한국어를 배우느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연구실을 찾아온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교수님, 저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월급도 높고 미래도 밝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성공은 한국어 능력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몽골어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통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강의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빈자리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으로 몰려가 있었죠.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16살 딸 사란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한국 아이돌 이야기가 끝도 없었고 방 안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기려 했지만 점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근처 편의점에 GS25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며 들렀는데 내부에 걸린 안내문부터 계산대 시스템까지 심지어 상품 설명까지 모두 한국어로만 적혀 있었죠. 몽골어 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몽골어 안내문이 없나요?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손님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알아보세요. 한글로만 쓰는 게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인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울란바토르의 거리 풍경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그냥 스쳐 지나치던 익숙한 간판들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적힌 카페 이름, 한국 브랜드 의류 매장, 심지어 자동차 매장조차 한국어로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를 대형 간판에 새겨놓고 있었죠. 대체 언제부터 이곳이 이렇게 변했을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울란바토르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몽골의 GS25 300호점 돌파, 몽골 청소년 제2외 국어로 한국어 선호 같은 기사 제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식이 더 깨끗하고 좋아요. 우리 아이도 한국어부터 배워요. 더 쓸모있는 언어니까요. 같은 글들이 달려 있었고 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딸 사라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드라마나 음악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한국어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방 안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중에 김밥 가게 열어보고 싶어. 몽골 사람들도 다 김밥 좋아하잖아. 아내는 놀랍게도 한국식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손님들은 한국식 인테리어를 좋아해. 컨설턴트까지 섭외했어.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마저 이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왠지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대학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바타르 교수,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울란바토르를 첨단 도시로 재탄생시키려는 계획인데 교수님이 문화언어 자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넘겨보니 도시 교통부터 공공 시스템, 심지어 행정 서비스까지 한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용어 정책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목상은 이중 언어 사용이지만 그 속도를 생각하면 머지않아 한국어가 더 우세해질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서류를 펼쳐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어쩌면 그간 지켜오려 했던 제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빠지면 변화의 속도를 완전히 막을 수도 조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장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표기와 서비스에서 몽골어가 반드시 한국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학장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이후 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언어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표기 검수 정도만 맡았지만 점점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공공표지판, 서비스 앱, 안내 방송까지 몽골어와 한국어가 동등하게 사용되도록 점검했고 외부 업체와의 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만 참석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딸 사란이 학교에서 흥분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한국 문화 체험의 날을 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김치 만들기도 하고 한국어로 간판 쓰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이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단순한 체험일지 아니면 더 깊은 파급력을 가진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학교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사 당일 교문을 지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는 어서오세요라고 적힌 대형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복도마다 한국의 관광지 포스터가 줄지어 붙어 있었으며 교실에는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바타르 교수님, 저희 학교가 몽골 최초로 한국 문화 통합 교육을 시작한 거 아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복도를 돌며 교실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연습 중이었고, 다른 교실에서는 한국 역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수업이 단순한 외국어 체험이 아니라 정규 교과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책장 절반 이상이 한국어로 된 도서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동화책, 한국 소설, 심지어 세계 명작의 한국어 번역판까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아이들이 몽골어보다 한국어 책을 더 많이 접하는 건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어 없이 아이들이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현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운동장에서 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변화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교육과 일상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울란바토르의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불빛에 그 아름다움이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유목민들은 별을 보며 길을 찾았지만 이제 도시는 더 이상 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인가? 마음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대학 강의에 들어갔더니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생 대부분이 한국어 특강에 참석하러 갔다고 하더군요. 강의실에서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몽골어 연구에 바쳐온 저였지만 이제 그 언어는 젊은 세대에게 선택, 과목 정도의 의미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다 문이 활짝 열린 한국어 특강 강의실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자리를 꽉 메운 채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서늘한 감정을 느끼는 한편 그 열정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서는 딸 사랑과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의 대사를 따라하며 웃는 그들 모습은 이제 몽골이 아니라 마치 서울의 한 가정집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오늘은 좀 매콤한 게 당기더라고요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식탁에는 몽골 전통 음식이 주로 올랐고 거실에는 몽골 방송이 흘러나왔었는데 말입니다. 식사 후 서재에 들어가 학장님이 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 끝에 다음 날 학장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학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몽골어와 한국어의 병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몽골 문화와 언어의 중요성을 도시 디자인과 교육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학장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분이군요. 그날 이후 저는 스마트시티의 언어문화 설계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표지판과 지도, 공공 시스템에서 몽골어가 한국어보다 작게 쓰이거나 아예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과 함께 몽골 문화의 현재적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사란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한국문화체험 행사에서 1등 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가장 자연스럽게 대화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요즘 식당에서 한국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며 메뉴판에 한국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현실적인 판단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대학으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과거 한국으로 유학 보냈던 제자들이 다시 몽골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연구원, 번역가,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저를 만나고 싶다며 연락해왔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한국에서 몽골인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자문을 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존과 기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든 일을 맡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고민 끝에 제자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이야말로 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한국은 그야말로 변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옛 기억 속 서울은 이미 사라지고 눈앞에는 초고층 빌딩과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스마트 시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무인 안내 로봇, 자동 통역 서비스, AI 기반 교통 안내까지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안내로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자기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셋째 날, 제자들이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20여 명의 몽골인 학습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습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일해요. 처음 한국 왔을 땐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실수도 많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제 조금씩 배워서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또 다른 남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며 한국어를 몰랐을 땐 위험한 일만 맡고 안전 교육도 못 들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 대우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어는 그저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언어였던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어 열풍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이지요. 몽골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학장님, 우리 대학을 몽골어 마이너스 한국어 이중 언어 교육 체계로 개편합시다. 완전히 거부할 수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학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변화의 마음을 열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읍시다. 저는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사란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앞으로 몽골과 한국, 두 나라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후 대학에서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 준비가 한창이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많은 이들이 현실과 균형을 인정하게 되었고 학생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자가 만든 몽골어 마이너스 한국어 학습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심지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몽골어 학습용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울란바토르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타르 교수님, 교육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시대의 언어 교육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사히 수락했고 그날 밤부터 연설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 당일 중앙회의장은 학부모, 학생, 교육자,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몽골은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가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몽골의 언어와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연설 후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고 행사장은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 1년이 지난 지금 울란바토르는 여전히 변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 간판 옆에 몽골어 표기가 자연스럽게 병기되고 사람들은 두 언어를 오가며 소통합니다. 딸 사라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이중 언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고 아내는 몽골 전통 요리와 한국 요리를 결합한 퓨전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몽골 최초의 이중 언어 문화 연구소의 초대 원장이 되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날 연구소 마당에서 몽골 전통 춤과 케이팝 댄스가 번갈아 공연되고 몽골과 한국의 전통 음식이 한자리에 놓인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이 아닐까?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며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저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 사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우리는 더 다양해질 거예요. 하지만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 바타르 델게르의 이야기입니다. 몽골과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한 언어학자의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를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